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AI가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좀 줄어들고 우리 몸은 더 편해져야 될 것만 같은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사람은 바빠지기만 하는 걸까요? 경쟁에 지쳐버리고 허무감에 빠진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단순히 힐링을 위한 질문들이 아니라요. 번아웃을 예방하고 또 커리어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질문들로 기초부터 심화 질문까지 3가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죠? 이 영상을 차근히 보시고 시간을 내서 이 질문들에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잠은 충분히 잤는가입니다. 굉장히 뻔한 질문 같겠지만 원래 백투더 베이직이 중요하죠. 그런 질문 너무 뻔한데? 잠 충분히 자라는 이 얘기 너무 뻔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제 저녁에 8시간 이상 주무셨나요? 아마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찝어드리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너무 힘들 때 잠이 부족하진 않았나? 이렇게 고려해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외부적인 요인을 지적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상사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힘들어, 진상 고객 때문에 힘들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너무 버거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요, 생각보다 내가 체력이 있었다면 극복할 수 있었던 일도 괜히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체력 부족 때문,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의외로 내가 체력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해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발 잠자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 생산적이지 않다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출근한다 그러면 저녁에 좀 강박적으로 많이 자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수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굉장히 신경을 좀 곤두서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밀어 다친다든지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호흡곤란 환자가 막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듯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곤두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잠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복잡하고 힘든 바쁜 상황을 겪게 되면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어서 출근하기 전날은 어떻게든 잠을 정해진 만큼 꼭 자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전날에 술을 먹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주말에 친구랑 롯데월드에 가기로 했어. 근데 롯데월드에 가려면 자유이용권하고 간식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 7만 원 정도가 필요해. 근데 내 주머니에 7만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이 오기 전까지 주중에 이 7만 원을 안 쓰고 아껴놔야겠죠. 근데 우리는 내일 일할 체력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막 다 써버려요. 내일 어떻게든 이겨내겠지 하면서 내일의 나를 너무 맹신해요. 이게 어떻게든 롯데월드 문 앞에 가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자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출근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막 죽고 싶고 퇴사하고 싶고 못 견디겠고 이렇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을 줄여서 미라클 모닝 1시간 하는 것보다 그냥 1시간 더 자는 게 훨씬 더 성장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번아웃을 피하고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선순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실수고 저도 좀 일을 두서없이 산만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막 황급하게 처리하는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플래너에는 1번부터 6번까지 투두리스트에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요도 순서대로 꼭 적습니다. 그래서 1번 중요도의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2번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스스로 하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일단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이 업무에서 오는 혼란감, 그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주고요. 어느 정도 일에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 몇 가지를 처리하면 사실 그 밑에 자잘한 일들은 오늘 내에 꼭 완수하지 못해도 만약에 큰 탈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웃긴 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괜히 먼저 손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중요하지 않은 일만 다 처리되어 있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은 막 옛날 일기장이 보고 싶고 책상 정리가 하고 싶고 이런 것처럼요.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지도 없이 그냥 막 더듬어서 일을 처리하면 불안감과 모호함이 계속 더 커져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또 일의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는 확실히 마무리했다라는 이런 명쾌한 성취감이 없어집니다. 덜 급한 일부터 하게 되면요. 나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남게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의 데드라인이 막 가까워오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일을 대충 급하게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사실은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 능력보다 못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당연히 나의 능력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럼 내 자존감도 떨어지고 일은 일대로 쫓겨서 했는데 성과는 나지 않으니까 번아웃에 더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자괴감 때문에 멘탈도 박살나고 일은 잘 안 되니까 커리어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쫓기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쫓기는 삶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세 번째 질문은요. 바로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에 뜻하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비슷한 맥락의 질문으로 내가 아무리 써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이미 갖고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친구들한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돈이 걱정 없이 엄청 많으면 넌 무슨 일을 할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뭘 살래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할래? 라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 살래, 차 살래 이런 거 말고 어떤 일을 할래? 라는 질문을 하면 신기하게도 친구들마다 답변이 다 비슷비슷해요. 나는 뭐 봉사활동 다닐 거야. 나는 여행 다닐 거야. 나는 뭐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낼 거야. 나는 뭐 악기 배울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말 뒤에 질문을 하나 더 붙여요. 그거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요. 생각해보면 약간만 축소시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거든요. 봉사활동?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가면 되죠. 여행? 세계 일주는 못하더라도 2박 3일 여행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악기 배우는 거 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번아웃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목표를 쫓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목표를 쫓는 동안에는 뭔가 나의 자유를 희생해야 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좀 우리 안에 가득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이미지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초기 산업화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자본가가 노동자를 좀 세뇌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너 나중에 부자 돼서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요. 근데 사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행복할 수 없거든요. 제가 1년차 수의사 때 선배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3년 뒤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지금 그거 못하고 있으면 3년 뒤에도 못해.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가슴속이 콱 막혀가지고 항상 지금 못하면 3년 뒤에도 못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하자. 변명하지 말고 하자. 이런 다짐을 좀 스스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 밖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것을 찾고 또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도요. 이런 좋아하는 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먼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작게 만들면 실천을 할 수가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어느 날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회의감에 당하지 않아요. 왜
어머니들이 자녀한테 모든 걸 다 쏟다가 자녀가 결혼해서 아니면 독립해서 집을 나가면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러시면서 약간 빈둥지 증후군 겪게 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 같은 것에 내가 목적을 모른 채로 올인하고 맹목적으로 쫓다가 나중에는 큰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맛에 돈 벌고 인하게 산다 라고 할 만한 것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걸 사람의 그릇에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스트레스를 담는 그릇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저의 그릇의 크기는 참고로 간장 종지에만 해서요. 일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넘쳐요. 근데 어차피 이 작은 간장 종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 간장 종지를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때제때 잘 물을 비워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쟤는 똑같은 일을 해도 잘 버티는데 왜 나만 못 버틸까 이렇게 자책하실 것도 없고요. 나만의 작은 간장 종지를 잘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Back to the basic. 그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면서 제 살 깎아먹기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행복과 커리어적인 성장이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잠도 줄이고 내 개인적인 행복도 포기해서 일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나의 일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희생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작은 행복을 포기하면 나중에 더 큰 성취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더 중요한가요? 다리가 더 중요한가요? 선택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성취를 위한 노력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투웨이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저도 아직 좀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통이 아예 없이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행복을 위해 고통이 꼭 필요할까? 라는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